안녕하세요, 데킴입니다. 전 영상에는 이제 주식 투자하고 있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공유 드렸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 사이 동안 한 2주, 한 1주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저도 좀, 음, 이 관련된, 그 주식 관련 팟캐스트나 아니면 계속 들으면서 상황을 계속, 머리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 확실히 이쪽 분야는 심오하긴 하다. 투자의 이 세계가 심오하긴 하고, 투자를 계속 실수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아니, 결국에는 실수를 고치고 나가고, 고치고 나가고, 고치고 나가고 하는 건데, 실수를 한다고 너무 실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일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좀 잘못된 스트래티지로 1년 동안 안 좋은 결과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이제 계속 이제 딛고 나아가고 한 발 한 발씩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내 자신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지금 이제 계속 투자하면서 실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포트도 더 커지고 뭐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커지거나 아니면 너무 줄어가지고 이제 위험 부담이 위험에 대한 거에 너무 내가 좀 많이 안 좋은 방향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anxiety가 이제 미래의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내가 예전에 한번 당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못하던가 right? 좋은 타이밍에 그런 좀 두려움에 아직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아마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지금 일반 하시는 분들도 그런 타이밍들이 몇 번 있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좋은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몇 번 안 좋은 결과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투자를 잘하신 분들도 웰컴이지만 저희 채널에 그래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힘이 들어도 좀 힘을 내시고 이거는 투자는 체력인 것 같아요. 체력이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유산소 운동 그래서 그 좀 그 영상들을 보고 철학적으로 아니면 그 미래에 갈 때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 그 사람 건강 척도에 대해서도 척도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이랑 육체적이랑 그리고 멘탈도 좋아야지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한동안 좀 정신적인 건강이 뭐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안 좋았다기보다는 뭐 우울증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타격을 받으니까 회피 심리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계속 안 보려고 그러는 어 나의 그 아픈 발가락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어 빨리 그걸 알아차려야 되고 그 알아차린 점들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점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제 자신한테도 계속 인지를 시키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잘못했는데 그거는 뭐 내 잘못이긴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안 하면 된다. 다음에는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1년 동안 투자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우둔하게 그 투자하는 시간을 지킨 거는 되게 좋은데 내가 확고하게 이 주식시장에는 확고한 건 없다.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아니 원칙들을 너무 철칙들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이 철칙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하다. 원칙은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있어야 되지. 내가 그거를 yes or no, black and white 아니면 그런 명확한 기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에 들으면서 그 벤저민 그레엄이라고
워런 버핏이 좋아하던 그 인텔리전트 인베스터 쓴 사람들도 있잖아요. 쓴 아저씨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들도 그게 한 30년대 쓰였나? 그 책에서도 있는 그 포뮬러, 투자 포뮬러 같은 것도 계속 매년 바뀌어요. 계속 매년 바뀌고, 그리고 한 70년대 돌아가실 때, 그 거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물어봤대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인들한테 적용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어떤, 물론 그 사람은 좀 방정식이란 그런 자기의 그 룰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간 거죠. 분명히 워런 버핏도 자기의 그 룰을 업데이트 해왔고 자기의 원칙들도 예전에는 뭐 애플에 왜 투자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워런 버핏도. 근데 언제 이제는 가장 달러 베이스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 달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익을 가지고 온 게 애플이잖아요. 그 워런 버핏의 포트에 벅셔 해서웨이 포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아 이런 오래 있던 사람들도 철칙이라는 건 없고 원칙의 기준을 하되 계속 자기는 업데이트 해왔는데 왜 나는 거기에서 우둔하게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말한 그러니까 약속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내가 누구한테 뭐한 4시쯤에 내가 거기 갈게 그러면 시간을 지켜서 4시쯤에 간다. 그거는 맞는데 투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한다 그래도 그거를 또 뭐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걸 계속 습득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추가 정보가 들어오고 추가 노티스랑 추가 얼러트들이 막 그 문제점이라고 이게 부각이 되는데도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주 안 좋은 행동이라고 이번에는 저는 배웠습니다. 네. 참 비싸게 배웠고 확실히 돈이 많이 드는 수업이에요. 이 투자라는 게. 그래서 웃고만 지나갈 수는 없죠. 왜냐면 저는 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현실에서 쓰는 돈이랑 그 대입하면서 그 생활은 안 해왔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나가던가 자금이 나가던가 그러면 주식 계좌를 한 번씩 보면서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어, 이게 큰 비용들이 나갈 때마다 그냥 주식 계좌를 이게 그냥 그 시점에 뺐으면 어, 충분히 뭐 어떤 비용 처리하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보다 지금 그 빠진 거 그때 그냥 빼가지고 썼으면 지금 빠진 거보다 뭐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런 필요한 비용 처리하고 남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왜 주식 계좌는 적어도 2년 동안 안 쓸 돈을 아니면 평생 안 쓸 돈을 넣어놓는 그런 용도로 써야지 계속 현실에서 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고민들이 그동안은 많이 있었고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나아갈 때 너무 빠른 결정들은 안 내리고 점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고 계속 노력은 할 거예요. 네, 노력은 한데 실수는 계속 하겠죠. 실수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저리 했는데 다음에 이제 추가 종목을 이제 종목들을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은 안 내렸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내린 결정은 2분기까지 보자.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1분기 실적이 지나고 FOMC도 지나고 그런 시점 때까지 좀 보자. FOMC가 너무 뭐 현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FOMC가 뭐 금리가 엄청 올린다 뭐 75% 아니 그 0.75% 올린다 하면 저도 주식을 좀 상당히 빼야겠죠. 그런 입장을 가져올 건데 그리고 결론을 한 개로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이 주식을 뭐 다음 주에 뭐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케이스에서 그걸 보유할 건지,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건지라는 고민도
같이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네,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결론 1, 땡,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 그러니까 예전에 수학하던 식으로 그냥 답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물리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아니면 그, 좀 다수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투자라는 쪽은. 만약에 그렇게 막 한 답이 나오는 종목을 한 답이 나오는? 딱 명확한 답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할까? 혼돈의 카오스의 가운데 산다고 할까요? 케이오스의 중간에 산다고 할까? 계속 그 케이오스 안에서 그 케이오틱 삶이, 그러니까 변화가, 말도 안 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곳에서 내가 거기서 어떤 원칙을 찾고 그 원칙에 맞게 그 케이오스에 변화하면서 살아야지, 계속 고요한 점처럼 이 결정, 내가 지금 현재 이 케이오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면 살아남은 게 안락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하게 마음 먹는 순간, 그 카오스 안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일부러 이게 막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배우고 있으면서, 이 주식을 배워나가고 있으면서, 사람마다 그 엑스퍼트가 주는, 그러니까 아티클들을 보면 어떤 자기 오피니언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들을 많이 말하는데, 그 생각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나,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부류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뭐 30대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지,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 퍼스널. 그래서 여기에서 막 주식 채널에서 막 어떤 주식 사세요, 어떤 주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식을 얼마 홀드할 건지, 아니면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액적, 그 금액을 얼마 투자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가 전체는 얼마 에셋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건지, 비례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기간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딩방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애널리티컬 이런 피스들을 봤을 때, 예전에는 맹신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들이 맞는 것 같구나. 그냥 맞다라는 결론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혼자 조금씩 반론을 하고 있어요. 혼자 읽으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왜 맞지? 하면서 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구독자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을 그냥 보고 있다가 맞구나 이렇게 하고, Seeking Alpha를 보고 있다가 어떤 블og 피스를 보면 이래가지고 이 종목이 좋구나 하는데, 이제는 하나씩 더 하려고 제 자신한테 이 머릿속에 크리티컬 이 반론은 늘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월드 워 세드 G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벤, 잘생긴 친구, 그 친구 이름이 계속 이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벤 애플렉은 아닌데, 하여튼 월드 워 제드를 보면 거기에서, 물론 이게 픽션이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은 이 좀비를 막을 수 있냐, 좀비 상황을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었냐,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노티스가 없었는데, 왜 너희들은 빨리 갑자기 몇 년 동안 안 만들었던 그 성벽을 완료시켰냐, 예루살렘에. 몇십 년 동안 안 되던 거를 갑자기 왜 몇 달 안에 갑자기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11th man이가 12th man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이게 실제로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생각이 너무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이 리더들이 거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명인가 12명이 있으면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적이 많단 말이에요. 몇 번 전. 그러니까 그 아랍 전쟁 났을 때도 그 뭐 시리아 뭐 이런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공격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한번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공격할 능력이 안 된다. 공격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모두 카운슬에 동의해가지고 반응을 못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한 명을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은 만약에 12명이 카운슬에 12명이 있고 11명이 다 이거 맞는 말이다 라고 하면 한 명은 무조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반대는 뭐 12명이 다 동의할 수 있지만 한 명을 꼭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론을 해야 반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찝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명 찝어가지고 너가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가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0.1%가 아니라도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좀 더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아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이러면서 개인이 보이는 거. 나도 어쩔 때는 어쩐 게 아니라 그냥 인파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웨이브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좋은데 뭐 축구할 때 멕시칸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뭐 그때는 해야죠.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아티클들도 당연히 좋은 똘똘한 사람들도 쓰고 검증받고 쓰고 자기 에디터에 맞게 쓰긴 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뭐 시킹 야후는 자체적으로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개인은 자기 자신한테도 뭐 계속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피스를 읽거나 책을 읽거나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종목을 보면 그 종목에 어떤 산업군이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멘토님이 계셨을 때는 멘토님이 그런 종목은 어떤 비슷한 산업군들이 있고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줬는데 지금 멘토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혼자 좀 이제 생각을 하고 해야 돼가지고 너무 긍정적인 날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른처럼 물론 어른이 나이적으로는 어린이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뭐 운동은 이제 슬슬 시작하긴 했고, 그러니까 뭐 건강이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좀 더 건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 기업을 할 때 너무 한쪽으로 편견된 의견이 없이 내가 보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네. 내가 그냥 내가 느낌적으로 투자했던 그런 종목이네라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하다가 되게 보수적이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수적이게 변하거나 안 나이가 들수록 변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는. 근데 일단 하여간 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내 자신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랑 대화를 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정보들 데려오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티클을 보고 있다가 이 종목 괜찮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더 보고 예전에는 그런 거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물론 예전에도 그런 게 하는 게 맞다는 것만 알았지만 행동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이게 해야지 맞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안 할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반성까지는 아니고 반성은 뭐 열심히 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는 나가 봅시다 한번. 네. 고양이도 저기 지금 자고 있는데 좀 맞나? 저기 자고 있나? 저기 거의 저기 있거든요. 예쁘게 케어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 영상이 이미 됐는데 요번에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실적을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이제 코카콜라가 있는데요. 코카콜라랑 캐나다 레어웨이도 있고, 요즘 레어웨이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캐나디언 내셔널 레어웨이, CNI.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레어웨이를 좋아하는 몇몇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를 워런 버핏이 투자했나 아니면 다른 레어웨이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이런 데가 월요일 날에는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거 없나? IPO 록업, 모블라이 IPO 록업이 좀 풀린다는 그런 얘기 있고, 수요일로 들어가면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대장들이 좀 많이 실적이 나오네요. MS랑 그리고 알파벳, 구글 실적 나오고, 비자, 펩시, 맥도날드, 버라이즌, 그리고 GE, 치폴레, UPS 이런 데가 많이 나오네요. 이런 여기에서 어닝스가 어떻게 나올지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올해를 어떻게 보는지, 올해에 대한 프로젝션을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챗 GPT 관련해서 무슨 얘기할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뭐 지금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챗 GPT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에는 메타 나오고, 보잉, 이베이, 퀀텀스케이프도 나오네요. 로크랑. 퀀텀스케이프랑 로크는 좀 스윙이 있을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 펄러시 서밋도 있다고 하네요. 수요일 날에. 비트코인은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27,000불인가? 27,000불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7,000불을 넘어서고 있네요. 지금 28,000까지 이제 왔다가 다시 27,500 정도에 지금 와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27,000 정도에서 시점 정도에서.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마존, 이제 좀 다 모든 어닝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존, 마스터카드, 일라일릴리가 최근에 어디 인수했다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머크랑 그리고 캐터필러, CAT죠. 캐터필러, 앱비,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리고 알트리아 저희가 대마초 관련 종목이 아닌가? 눌러보면 되죠. 모르면. 뭐지? 여기 알트리아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알트리아가 거기다. 말보로 자회사, 말보로 모회사. 네, 알트리아가 아마 말보로 자회사인가? 하여튼 그 담배 관련주예요. 이건 또 다시 봐야겠다. 말보로가 여기 안에 있었나? 안에 있, 안에 있어. 알트리아가 줄랩스인가? 아, 아, 알트리아가 그러니까 알트리아가 그 말보로 가지고 있었던 회사 같은데, 말보로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데,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줄을 팔았었네요. 3월에. 네. 가지고 있는 마이너리티 스테이크 다 팔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자동차, 엑손, 쉐브론, 그리고 뭐, 콜게이트,
이런 데들이 실적이 나오네요. 그리고 중국은 뭐 노동일? 노동일 해가지고 이제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도 지나가네요. 4월도 노동절인가? 5월에 가면 중국 레이버데이, 중국 대만인가 여기? 싱가폴, 중국, 홍콩, 싱가폴은 레이버데이가 있네요. 한국도 근로자 날이네요. 5월 1일. 근데 한국도 쉬나 보네. 어우, 굿. 좋네요. 빨리 쉬었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이 정도의 지금 실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점점 더 이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 고민이 많이 있어요. 퍼스솔러랑 뭐 다초는 안 팔 것 같아요. 근데 퍼스솔러의 그 캐드미움 텔루라이드가 얼마나 좀 효율적인지는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폴리실리콘 대비해가지고 그런 고민들이랑 요즘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23년 4월 마지막 주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고민 고민 고민을 풀러 또 영상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